안녕하세요. 2016년 2월 24일 글로벌 마켓 정말 신기한 하루였습니다. 한쪽에서는 그야말로 축제가 벌어졌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경고음이 울렸거든요. 오늘 이 완전히 다른 두 시장의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는 이렇게 좋은데 왜 미국 기술주는 힘을 못 썼을까? 바로 이 질문, 오늘 저와 함께 그 답을 찾아보시죠. 네, 오늘 시장은 정말이지 두 시장 이야기라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같은 하늘 아래 있는데 어쩌면 이렇게 한국과 미국 시장이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됐을까요? 자, 먼저 우리나라부터 보시죠. 코스피가 무려 2.11%나 급등했습니다. 와, 정말 기록적인 하루였어요. 분위기 정말 뜨거웠죠? 그런데 바로 그 시각,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1.13%나 빠졌습니다. 한쪽은 잔치집, 다른 한쪽은 초상집. 분위기가 정말 극과 극이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걸까요? 바로 이겁니다. 두 시장을 움직이는 힘 자체가 완전히 달랐던 거죠. 한국은요, 기관 투자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사들이는 데다 AI 칩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도체 주식들이 그야말로 불을 뿜으면서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관세를 또 올릴지도 모른다는 걱정, 그리고 AI가 언젠가 인류를 위협할 거라는 막연한 공포감이 기술주에 대한 투자 심리를 그냥 꽁꽁 얼려버린 겁니다. 자, 그럼 일단 분위기 좋았던 우리 한국 시장부터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까요? 무엇이 이토록 뜨거운 상승장을 만들었을까요? 오늘 코스피가 5,969.64포인트로 장을 마감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이제 정말 꿈의 지수라고 불렸던 6,000P가 진짜 코앞이에요. 와,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 눈앞에 다가온 겁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랠리의 한가운데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이 두 영웅이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부르는 별명이죠. 20만 전자 삼성전자와 100만 닉스 SK 하이닉스가 나란히 역사적인 주가를 뚫어내면서 시장 전체를 이끌었습니다. 숫자로 직접 한번 보시죠. 삼성전자가 3.63%,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무려 5.68%나 폭등했습니다. 이 두 반도체 거인이 말 그대로 코스피 전체를 어깨 딱 짊어지고 끌어올린 그런 하루였습니다. 아니, 그럼 이 어마어마한 상승 에너지는 다 어디서 나온 걸까요? 누가 이렇게 주식을 산 걸까요? 네, 범인은 바로 기관 투자자들이었습니다.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들이 파는 물량을 이 큰손들이 무려 2조 4천억 원어치나 싹 다 받아내면서 오늘 이 엄청난 랠리에 강력한 엔진 역할을 해준 거죠. 자, 그럼 이제 분위기를 확 바꿔서 태평양 건너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한국과는 완전히 반대로 아주 비관적인 분위기가 월스트리트를 뒤덮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한번 살펴보죠. 오늘 미국 시장의 발목을 잡은 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언급한 글로벌 관세 위협. 이거는 글로벌 공급망에 목숨을 거는 기술 기업들한테는 정말 치명적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점점 커지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기술주에 직격탄을 날린 셈이죠. 심지어 현지 뉴스 헤드라인을 보면요, AI 종말론이 시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이게 더 이상 무슨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투자자들의 심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는 점이 참 흥미롭죠. 기술의 미래에 대한 기대만큼이나 그 그림자에 대한 공포도 커지면서 주식을 내던지게 만든 겁니다. 자, 그럼 주식시장만 이렇게 달랐을까요? 다른 자산 시장은 어땠는지 시야를 좀 더 넓혀서 글로벌 시장 전체 그림을 한번 쫙 훑어보겠습니다. 먼저 채권 시장에서 아주 중요한 신호가 하나 나왔습니다. 안전자산의 대표주자인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랐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쉽게 말해 시장에서 앞으로 물가가 다시 오를지도 모르겠는데 하는 불안감이 반영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에너지 시장도 좀 움직였죠. 국제 유가는 오펙이 생산량을 줄일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자, 이 부분이 또 중요합니다. 금값이 올랐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미국의 관세 문제 같은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투자자들이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해고 보자 하는 마음으로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을 새들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위험 자산으로 꼽히는 비트코인도 금이랑 거의 비슷한 가격까지 올랐다는 거예요. ETF로 자금이 계속 들어오면서 그런 건데 전통적인 안전자산이랑 새로운 디지털 자산이 손을 잡고 같이 오르는 아주 흥미로운 모습이 나타난 하루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땠을까요? 빠르게 한번 훑어보면 중국이랑 일본 증시는 상승 마감하면서 미국의 하락세와는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아시아 시장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괜찮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유럽은 나라별로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좀 섞여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을 쭉 훑어봤으니 앞으로가 더 중요하겠죠? 이번 주에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만한 중요한 이벤트들이 뭐가 있는지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달력을 보면 일정이 정말 빽빽합니다. 특히 별 3개짜리 아주 중요한 이벤트들이 몰려 있어요. 먼저 25일 미국 소비자들의 심리가 어떤지, 그리고 트럼프가 또 어떤 발언을 할지 이거에 따라 시장이 출렁일 수 있고요. 같은 날 AI 랠리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장 기대를 만족시키느냐 마느냐에 따라 기술주 전체의 운명이 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6일 목요일에는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요. 이것도 우리 증시에 아주 큰 변수가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의 환호성과 미국의 한숨, 이 극명한 대비를 지켜봤습니다. AI에 대한 기대와 공포가 공존하고 무역 정책 같은 불확실성이 시장을 흔들고 있는 지금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일 겁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에서 과연 내 포트폴리오는 안전할까? 한 번쯤 꼭 다시 점검해봐야 할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